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파이썬 실습 조교를 맡은 이지윤입니다. 오늘 파이썬 실습에서의 목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할 건데 데이터 분석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여러 차례 파이썬 실습을 수강하시면서 학생분들이 확실히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는 이제 잘 수행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주인공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구축해 볼 건데, 이전 실습들을 저희가 회상을 해보면 라쏘나 엘라스틱넷 같은 경우에는 람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고, KNN 같은 경우에는 K의 개수 또는 디스턴스 매트릭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었죠. 근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어요. 바로 이전 실습인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코드상으로 효율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예측 결과를 살펴보고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비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는 중요 변수들을 산출해 볼 수가 있었는데, 중요 변수들이 어떠한 형태로 도출이 되고 시각화할 수 있으며 해석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실습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늘 그랬듯 모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불러올 거고, 다음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데이터는 KNN 실습에서 사용했던 브리스트 캔서 데이터를 사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된 예측 값을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KNN과 제가 동일한 데이터셋을 오늘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제공한 유방암 진단 결과 데이터예요. 그래서 샘플의 개수는 569건, 그다음 변수의 개수는 32건, 아이디 진단 결과, 그 다음에 30개의 실측 변수 값들로 구성이 된 3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설명 변수들은 세포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환자에 대한 정보와 그 환자로부터 이제 받게 된 세포들에 대한 정보들이 될 거고, 반응 변수는 이 세포들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유방암인지 단순 낭종인지를 1과 0으로 표기한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따로 폴더에서 호출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간단히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디스크립션과 쉐입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분석에 용이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는 변환을 해서 꼭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타입을 바꿔주도록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X 헤드를 보시면 X 변수의 상위 5개를 살펴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X 변수의 상위 5개 쭉 뽑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위 5개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k 이렇게 하면 아래 하위 5개에 대해 또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봐도 0부터 0, 1, 2, 3, 4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마지막 아래 5개 산출이 되고, y값, 타겟값은 이렇게 0과 1로 표기가 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인포메이션 통해서 결칙치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 D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에 대한 여부가 실수형인지 정수값, 인트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30개의 변수들로 구성이 딱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X describe를 통해서 간략한 X 변수들의 통계량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count가
값과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 안에 퍼센타일 값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value count를 통해서 이 y 값의 1이 357개이고 그 다음 0이 212건인 것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다음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테스트 셋에 대한 성능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학습에 사용할 트레인 데이터와 최종적으로 예측에 활용할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트레인 셋은 398 by 30, 테스트 셋은 171 by 30 이런 식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뭔가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n estimators,는 트리의 개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분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 건데 트리가 10개로 구성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모델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x트레인 셋으로 학습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정확도들을 트레인 셋에 대해서 그 다음 테스트 셋에 대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에 프레딕트 해서 그 다음 x값 인풋에 넣어주면 이 인풋에 해당되는 프레딕션에 넣어줬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트레인 셋에 대한 프레딕션이 될 거고 또 이 아래 부분 살펴보시면 x 테스트 값이 인풋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프레딕션 값은 테스트 셋에 대한 프레딕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쭉 보면 트레인 셋에 대한 성능은 정확도가 다 맞췄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96% 정도 정확도를 갖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런 뭔가 탐색 과정 없이 난 10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라고 단순히 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성능이 이 정도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순히 10개로 정의를 하기보다 조금 더 탐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0부터 50 사이에 이제 1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0, 1, 2, 3, 4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각각의 성능을 도출해보면 그냥 단순히 10으로 정의한 것보다 좀 더 나은 트리의 개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탐색할 트리의 개수 리스트들을 쭉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비교를 해봐서 제일 나았던 에스티메이터의 개수를 활용해보자 라고 이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트리의 개수를 쭉쭉쭉 바꿔가면서 성능을 이 CV 스코어즈 리스트에 담아주고 이 담아준 결과들을 시각화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 변화해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려봅시다. 쭉 10, 12 이렇게 진행되는 걸 시각화해주는 걸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TQD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이전 실습에서도 쭉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TQDM 검색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반 정도 왔어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부분은 제일 성능이 좋았던 부분에 이렇게 수직에 선을 그어줘라 라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그다음 점선으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각화가 되면 제일 좋았던 트리의 개수에 이렇게 수직 선이 생기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쭉 돌려보면
이렇게 제일 한 35 좀 넘는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성능이 쭉 도출이 됐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37개였을 때 성능 밸리데이션 셋,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의 스코어가 95%, 96% 정도의 정확도로 제일 좋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단순히 10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37개를 사용했을 때가 좋았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다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7개로 쭉 다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구성해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을 도출해보면 트레인셋에 대한 정확도는 100%, 그다음 테스트셋에 대한 정확도는 97.7% 정도, 네, 0.9766의 성능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10개 사용했을 때랑 비교를 해봅시다. 9766이었죠.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이. 근데 훨씬 더 좋아진 거죠. 탐색을 했을 때 단순히 10개 사용했을 때 9591 정도였으니까 훨씬, 사실 이 정도 성능에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60에서 70으로 바뀌는 정확도보다 이 96에서 1, 2% 올리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보시면 테스트셋에 대한 성능이 97.7% 정도 도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의 개수만 잘 탐색하더라도 성능이 좋아진 걸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실습 얘기했을 때 랜덤 포레스트 하이퍼 파라미터 진짜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주된 목록만 정리를 해왔는데, 방금 이제 서치를 해봤던 n estimators, number of estimators, 그러니까 결정 트리의 개수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샘플 데이터 수부터 해서 뭐 깊이, 그다음에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정의된 하이퍼 파라미터는 각각 이렇게 패키지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parameters라는 부분에서 쭉 저희가 정의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의 종류, 그 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죠. 뭐 이런 정리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델들 전부 다 있어요. KNN도 되게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뭐 디시전 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n estimators랑 criterion, 그러니까 스플릿을 할 때 뭐 측도를 진위 개수로 할 건지 엔트로피로 할 건지, 아니면 맥스 뎁스를 얼마나 줄 건지, 샘플의 개수 얼마나 줄 건지, 이런 것들이 딱 어떤 것들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지 코드상으로 어떤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패키지 디스크립션을 검색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서 튜닝해 보시는 게 코드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사이트를 보여드렸고, 다시 실습으로 돌아가 봐서 이제 이런 여러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어떤 식으로 한 번에 코드에서 탐색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문만으로 다 돌리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종류가.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그리드 서치 CV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제가 탐색할 그리드 서치할 하이퍼 파라미터들과 각각 하이퍼 파라미터들 내에서 어떤 것들을 바꿔가면서 탐색할 건지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n estimators는 50, 60, 70을 비교해 볼 거야. 얘네를 바꿔서 비교해 볼 거야. 라던가, 아니면 뭐 각자 원하는 대로 나는 30, 뭐 50, 60, 70, 뭐 100 이렇게 바꿔가면서 탐색해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좀 탐색을 해보는 게, 탐색을 할 레인지를 정해주면 될 것 같고, 좀 제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해보고 그럼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딱 리턴 해주게 되는데 그때 뭐 예를 들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70이었다고 해볼게요. 제가 탐색한. 그럼 사실 이 아래 두 개는 의미가 좀 상대적으로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재실험 해볼 때는 70, 80, 90을 바꿔가면서 좀 더 탐색을 해본다던가 그럼 또 80이 최적 값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변경해 주시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0, 60, 70 이렇게 해볼 거고 맥스 뎁스는 10, 15, 20을 변경해볼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딱 해왔습니다. 크리테리온은 진위 개수랑 엔트로피를 바꿔가면서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서치할 컨비네이션을 지정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정의를 할 건데 그리드 서치 CV를 딱 호출하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에는 우리가 사용할 모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니까 모델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할 파라미터는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지정한 부분을 넣어주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10 그 다음 이 부분은 이제 시각화 관련된 부분인데 프로그레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1로 설정을 해놨고 n 접수는 병렬 처리에 대한 값인데 저는 CPU가 16개이기 때문에 터지지 않게 12개를 잡았고 보통 마이너스 1 쓸 수 있는 최대한을 쓰겠다가 마이너스 1인데 사용하실 때는 마이너스 1로 변경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자 지금 사용하는 PC의 사양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2로 두고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각자 이 정도 자원이 없으신 분들은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이나 각자 PC에 맞춰서 꼭 변경을 해주셔야 에러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내가 사용할 그 조합의 개수들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62개의 컨비네이션으로 실험을 해보겠다. 10폴드이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이 정도의 피팅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딱 호출이 되고 쭉 실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끝났어요. 이 가지수의 실험이 벌써.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 서치가 완료가 된 거고 그래서 제일 좋았던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베스트 파람즈를 해주면 엔트로피로 그 다음에 맥스 탭스는 10이었을 때 맥스 피처는 오토 모드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에스티메이터즈는 50이었을 때가 제일 좋았다라는 결론이 딱 도출이 되게 됩니다. 엄청 편하죠. 그리고 이렇게 162가지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요. 그 실험에 대한 각각의 결과값도 산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셋을 도출해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조합별 결과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성능이 안 좋았지? 라는 것을 딱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뭐 탐색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즈가 도출이 됐으니까 이제 이걸로 모델을 딱 학습을 시켜보자 라는 부분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에스티메이터즈로 모델을 학습시켰고 정확도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0.9825 앞에서 성능이 어땠죠? 앞에서 9766이었죠? 전반적으로 서치를 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나은 정확도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단순히 내가 10이라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0.9591에서 그 다음에 좀 나머지 개수를 탐색해보니까 9766으로 그다음 전체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 내가 좀 튜닝할 수 있는 걸 튜닝해보니까 쭉 내려서 9825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확실히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잘 해보는 게 정확도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확도뿐만 아니라 다른 매트릭에 대한 성능도 확인을 해볼게요. 정확도랑 민감도, 정밀도가 어떤 측면에서도 다 우수하게 도출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다음 컨퓨전 매트릭스, 또 많이 보는 플롯인데 실제로는 1이었고 1이었는데 0으로 오분류한 건이 한 건, 그다음 실제는 0이었는데 1로 오분류한 게 두 건, 이런 식으로 딱 몇 건이 틀렸는지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적의 모델에서 도출되는 피처 임포턴스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면 이렇게 시각적으로 Y축은 변수명이 될 거고, 이 X축 값들은 중요도 값들이 이렇게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높은 순서대로 쭉 오더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로도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변수명들과 그 각각 변수에 대한 임포턴스 스코어가 딱 정리가 돼서 이런 테이블로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살펴볼게요. 보면 worst radius 값이랑 worst area 값이 중요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이외에도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뭐 좀 안 좋았던, 크기가 컸던 세포들의 반경이나 뭐 면적 값이 최종 분류를 할 때 좀 중요하게 작용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모델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이런 변수들의 중요도 정보까지 해석해볼 수 있다는 것이 랜덤 포레스트의 장점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요도가 도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다음 타 알고리즘들과의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KNN에 대해서도 좀 모델링을 해보고,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해볼 건데, KNN 같은 경우 사용한 지금 neighbors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실습에서 제일 좋았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도출된 결과가 이 정도 수준의 결과가 도출이 됐고, 디시전 트리도 비교를 해볼 건데, 디시전 트리도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이 필요하겠죠. 하이퍼 파라미터 탐색을 이렇게 해보겠다 해서 좀 최적의 결과들끼리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뭐 모델 비교를 할 때에는 각각 그 모델에 대해 어느 정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의 상태로 좀 끌어올려준 다음에 비교를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탐색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3가지 모델에 대한 결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오늘 실습에서 소개해드린 랜덤 포레스트의 정확도, 그다음에 민감도, 정밀도 측면에서 모두 다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들을 비교하는 것이 이제 또 배워가셔야 되는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리그레션에 대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리그레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데이터 호출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라는 모델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드 서치할 파라미터의 종류들을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고, 그리드 CV를 통해서 제일 좋았던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을 해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예측해서 결과를 뽑아보는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다만 이 크리테리온이 지금 리그레션 문제이기 때문에 MA랑 MSE로 이제 변경을 하는 옵션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성능 지표들도 달라져야겠죠. 회귀 문제니까. 그래서 결과를 뽑아보면 이제 24개의 컨비네이션에 대해 10폴드니까 240개를 피팅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성능은 R스퀘어 스코어가 0.81
정도, MSE가 이 정도, MA도 이제 작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비교를 위해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도 구축을 해보면 이것도 비교를 위해서 최적화,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시전 트리도 탐색을 해보니까 성능이 랜덤 포레스트가 세 가지 매트릭 기준으로 모두 다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아이스케어 스코어는 높을수록 좋고 MSE랑 MAE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성능 면으로 더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렇게 그리드 서치를 코드상에서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모델 간의 비교를 하는 내용을 다뤄봤어요.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